자, 그래서 우리가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mean centering value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 행렬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공분산 행렬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는 어떠한 특정한 펑션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공분산 행렬을. 그래서 여기서는 공분산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의 독립변수가 K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X1부터 XK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독립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분산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수행하기 위해서?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 K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 이렇게 독립변수들을 가로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고 또 밑으로 세로로 쭉 배열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셀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이냐면 x1과 x1에 대한 공분산이 되고요. 요 C of 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분산인 covariance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분산이 되는 거고 분산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은 varia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ovariance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가 얼마만큼 같이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variance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들이 얼마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공분산 행렬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변수와 이쪽에 있는 변수의 공분산 같이 변하는 정도, 같이 얼마만큼 같은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공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독립변수가 x1이고 요 옆에 있는 독립변수가 x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기 자신하고의 공분산 covariance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해당 변수의 분산 variance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변수의 공분산이 들어가게 되냐면 얘랑 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쭉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쪽에 있는 x1이라고 하는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xk라고 하는 독립변수의 공분산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x2 이쪽에 있는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독립변수는 x1에 공분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얘랑 얘의 공분산이기 때문에 x2에 분산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분이 다 뭐가 되냐면 각각의 K가 되겠죠. 각각의 독립변수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들, 다른 원소들을 보면은 서로 다른 독립변수들에 대한 공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얘는 어떠한 행렬이 되냐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원소들의 값과 밑에 있는 원소들의 값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얘는 무엇과 같냐면
얘와 같습니다. 이 변수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변수들의 순서는 공분산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렬이 되는 거예요? 대칭 행렬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시 한번 쓰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x1과 x2. 그래서 x1과 x2를 갖는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워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x1의 분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x1과 x2의 공분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x2와 x1의 공분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x2의 분산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공분산 행렬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 센터링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공분산 행렬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분산 행렬은 어떠한 행렬이 되냐면 정사각 행렬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렬? 대칭 행렬이 됩니다. 맞아요? 독립변수가 K에 있는 경우에는 공분산 행렬은 몇 곱하기 몇이 되냐면 K 곱하기 K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셋에는 독립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몇 곱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피스 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어떠한 값과 어떠한 벡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어떠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들이 되냐면 이러한 방정식,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이 B라고 하는 벡터가 무엇에 A라고 하는 정사각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람다라고 하는 이 스칼라 상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 값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A라고 하는 행렬은 지금 뭐예요? PCA에서 다루는 A라고 하는 행렬은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K개인 경우에 이 A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K 곱하기 K가 돼요. 그러면 K 곱하기 K 행렬에 대해서 존재하는 고유값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 K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가 1인 고유 벡터를 한 개씩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인 고유 벡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K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공분산 행렬의 크기가 몇 곱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해당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A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 A라고 표현이 되는 2 곱하기 2의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는 고유값이 몇 개 존재하고 고유값이 두 개 존재하고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길이가 1인 고유 벡터들이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 거고
PCA에서는 그러한 고유 벡터가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된다. 즉 데이터에 존재하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유 벡터, 무엇에 대한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해서 mean centering value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렬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크기가 어떻게 되는? K 곱하기 K가 되는, 여기서 K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를 의미합니다. 얘는 피처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원래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맞나요? 그리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서로 똑같은 어떠한 행렬? 대칭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분산 행렬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해당 공분산 행렬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 고유 벡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된다고요?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프린시펄 컴포넌트들 중에서 우리는 일부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일부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은 어떤 애들이 되냐면 상대적으로 분산을 더 많이 설명하는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 된다. 그래서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몇 개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무엇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처, 새로운 독립변수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원 축소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고유 벡터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 행렬에 대해서는 고유 벡터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무엇이에요? PCA에서는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행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을 계산한 다음에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추출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분산 행렬은 어떠한 행렬이라고요? 대칭 행렬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서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고요. 왜?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무엇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분산 행렬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 되는 거고 고유 벡터가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이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유 값에 대해서 또 그 특성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고유 값의 특성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행렬 A의 행렬 C계값, 즉 디터미넌트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고유 값들과
곱하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 곱하기 2 행렬 A, B, C, D라고 하는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의 행렬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B, C가 되는데 이게 무엇과 같냐면 자,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고유값이 2개가 있죠. 람다1과 람다2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행렬식 AD-BC가 무엇과 같냐면 람다1과 람다2, 즉 고유값들의 곱하기랑 같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A를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유값들의 특성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특성이 얘고요. 얘는 사실 PCA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PCA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행렬 A의 트레이스가 무엇과 같다? 고유 값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트레이스가 무엇을 의미해요? 어떤 행렬에 대해서 대각성분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라고 하는 행렬이 2 곱하기 2, 즉 A, B, C, D라고 하는 구체적인 원소를 갖는 행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는 A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람다1 플러스 람다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PCA에서. 자, PCA에서 이 두 번째 특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혹은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PCA에서는 어떠한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다시 한번 쓸게요.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데이터 셋에 대해서 공분산 행렬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분산 행렬을 표현하면 걔는 2 곱하기 2의 정사각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소가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대각성분이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분산이 들어가는 거죠. 가 됩니다. 자, 이 2 곱하기 2 행렬, 그냥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을 한 두 번째 고유값의 특성 뭐예요?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 두 개 존재하는데 그 고유값을 람다1과 람다2라고 표현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특성에 따르면 이 공분산 행렬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이 되는데 해당 행렬의 트레이스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고유값과 두 번째 고유값의 합과 같은 거죠. 맞나요? 자, 그럼 트레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대각성분들의 합이라고 했어요. 자, 트레이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과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 얘네들이 무엇과 같다고요? 첫 번째 고유값과 두 번째 고유값의 합과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분산 행렬의 트레이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과 두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의 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독립변수와 두 번째 독립변수의 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밖에 없죠. x1과 x2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각 독립변수의 분산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K개의 독립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체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 더하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K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이 되는 거고 얘가 무엇과 같냐면 공분산 행렬을 A라고 표현하게 되면 공분산 행렬의 트레이스와 같게 된다. 그리고 고유값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얘는 첫 번째 고유값과 두 번째 고유값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자, 그러면 고유값의 구체적인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값들의 합이 공분산 행렬의 트레이스를 의미하고 공분산 행렬의 트레이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을 의미한다라고 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고유값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람다1이 9고 람다2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분산 행렬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A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는 X1의 분산 더하기 X2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 더하기 1, 1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고유값 람다1, 람다2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고유값이 9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고유값이 1이 되는데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 중에서 각각의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은 고유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람다1으로 표현이 되는 고유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2로 표현이 되는 또 다른 고유값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길이가 1인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를 우리가 이제 B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이제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를 우리가 B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도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있는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는 각각의 고유 벡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Principal Component가 된다고요. 그리고 Principal Component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고유 벡터가 결국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각각의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가 있겠죠. 분산의 크기가. 그게 무엇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값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요. 자, 보면은 지금은 독립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전체 분산의 크기가 얼마예요? 고유값들의 합. 첫 번째 고유값이 9고 두 번째 고유값이 1이기 때문에 그 합이 10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체의 분산의 크기가 10이 된다고요. 그 10 중에서 첫 번째 고유 값에 대한 고유 벡터, 즉 B1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9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첫 번째 고유 벡터에 대한 고유값, 즉 람다 1의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9이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에 대한 이 고유값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전체 분산 중에서 해당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람다 1의 값이 9이기 때문에 V1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고유 벡터, 즉 람다 1에 대한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전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의 크기가 9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유 값, 즉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인 B2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전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 중에서 해당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고요. 알겠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9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람다 1과 람다 2의 값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추가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전체의 몇 %인지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전체의 몇 %인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9기 때문에 전체 분산의 크기가 10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9기 때문에 얘는 전체 분산의 90%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 중에서 첫 번째 고유 벡터가 설명하는 정도가 몇 %가 되는 거예요? 90% 정도가 되는 거고 90%가 되는 거죠.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비중, 분산의 정도가 전체 분산의 몇 %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즉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A에서는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서 PCA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고유 벡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전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각각의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고유값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공분산 행렬에 대한 트레이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트레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죠. 맞나요? 독립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공분산 행렬의 트레이스가 즉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이
전체 분산이 되고 얘네들이 무엇과 같냐면 해당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들의 합 람다1 더하기 람다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한다? 해당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